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FAT 2급 기출문제로 46회고요. 46회는 올해 두 번째로 치러진 회차예요. 그래서 우선 이번 첫째 시간에는 이론 문제 천천히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론 끝나면 실무 관련된 수행 문제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6회 기출문제를 봐야겠죠? 기출문제를 띄워서, 자, 이 앞에 있는 화면들은 다 읽어보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크기가 지금 너무 작을 테니까 약간 크게 이렇게 해놓고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자격시험을 보실 때 이론 문제 1번 문제부터요 15문제까지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거 내가 바로 답을 맞출 수 있는 거 얘부터 먼저 답을 갖다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이론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의 기본 과정에 또 나왔죠. 기본 과정 뭐뭐 있다 그랬었죠? 기본 과정은 또 써놓을게요. 기본 가정. 그다음에 또 다른 말로 전제 조건이라 그랬어요. 자, 회계 공준이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기업 실체. 그렇죠? 이건 지금 회계 2급 1급 과정에서는 이 항목들은 타이틀별로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지 돼요. 얘는 법인이라고 그랬었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계속 기업. 세 번째는요? 기간별 보고. 이 세 가지가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기본 과정이고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여기만 딱 나오면 이거 옆에 설명 나왔던 거죠.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업 실체에 관련된 설명이죠. 얘가 그래서 답이에요. 이렇게 옆에 보고, 근데 얘는 이렇게 회계 2급만 나오냐? 아니에요. 얘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 이론에서 근간이기 때문에 약간 형태만 바꾸어서 급수가 높아도 회계 1급에도 세무 2급에도 세무 1급에도 계속 출제되는 문제들이란 얘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두 번째,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계정 과목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거 헐소리 나죠? 자, 단기대여금. 우선 여러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자산인지 부채인지 구분해 보세요. 단기대여금 뭐예요? 어디 자산? 얘도 단기대여금이 자산이라는 걸 아는데 유동자산에서 여기 당좌자산에 요 순서대로 그게 기억이 딱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통합계정으로도 물어보니까 얘가 어디에 뭐라는 게 딱 기억이 나야지만이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갖다 나중에 계속 급수가 올라갈 때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죠. 이 단기 대여금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여기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거고, 당좌자산 안에 4개의 통합계정이 있었죠. 그 중에서 단기 투자자산에 속한 거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얘는 자산계정. 자본금은요? 자본계정이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요? 손익계정의 비용계정이죠. 오케이. 대손상각비는요? 판관비. 그렇게 딱 기억하셔야 돼요. 여비교통비는요? 판관비. 미지급금은 기타 부채죠. 기타 채무죠. 그렇게. 그래서 해당되는 건 몇 개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문제 보시면서도 지금이야 연습하는 거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지만, 자격시험 보러 가셨을 때 답만 타닥 체크하고 몇 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1번 문제나 2번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근데 글자도 조금밖에 없잖아. 빨리 읽을 수 있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 물어보고 있죠. 손익계정제가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문제가 회계 2급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요즘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자, 아직 못 외우신 분이 있다면 외우셔야겠죠. 처음에 손익계정의 구분은 매출액부터 해죠. 매출액만 쓰니까
앞에 상품자가 별로 붙으면 몰라. 상품 매출 그러니까 상품 매출은 또 다른 계정인 줄 알아. 아니 이거예요. 여기 앞에 상품 매출에 제품 매출에 그를 줄여서 여러분이 회계 프로그램 이용하실 때 거기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나오죠?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코드로 얘기해 줄까요? 코드로 얘기할 때 여러분 회계 처리하게 되면 코드 번호 401번이 상품 매출이에요. 바로 얘가 몰라서 내는 거라고요. 여기 도소매업에서는 매출액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에서는 TET 2급에서는 이제는 404번이 제품 매출이에요. 이렇게 얘도 매출액 얘를 뜻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 매출액에서 뭐 빼야 돼요?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액은 수익 계정, 매출 원가는 비용 계정, 그죠? 그 결과 나온 게 매출 총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매출 총이익은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기록하는 단위, 거래 단위가 아니란 말이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결과로 나오는 그 항목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뭐 빼줘야 돼요? 판관비를 빼주게 되면 뭐가 나오죠?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수익은 더해줘야 되고 영업 외 비용은 빼줘야 되죠. 그리고 나온 계정을 뭐라고 불러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못 빼줘요? 법인세 비용을 빼주고 법인세 비용 또는 법인세 등이라 그래요. 왜요? 법인세 세금인데 법인세 등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지방법인세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쓰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순이익이 나오죠. 원래는 다 이익이 아니라 손익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손해날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왜 다 이익으로 한다 그랬어요? 맨날 이어서 요즘 한 달 넘게 제가 주식을 안 하고 있어.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일치는 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이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 매출 총이익은 얼마래요? 20만원? 지금 여기가 20만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는 어디에 들어가요? 판관비에 들어간다. 판관비만 그런 네모 쳐놓고 이자 비용은 어디 들어가요? 영업비. 그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손실은요? 영업의 비용. 대손상각비는요? 이 대손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가 판관비라는 거 모르는 사람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가끔 훈련시켜드리고 있죠? 그래서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 판관비에 들어가는 계정은 두 가지니까 두 개 합치면 판관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7만원 되죠? 그럼 영업이익 계산되겠죠? 영업이익은 얼마야? 13만원이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유형자산 처분손실 이자 비용 얘가 판관비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을 할 줄 모르면 이 문제는 무조건 틀리는 거겠죠, 거의. 그죠? 그 다음에 문제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여기 이자 비용하고 유형자산 처분손실 영업 외 비용이죠. 그럼 여기 영업의 비용에다가 얼마를 빼야 돼요? 6만원을 이렇게 빼게 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6만원을 빼고 7만원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문제의 답은 여기 13만원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요. 무형자산에 무형자산 뭐뭐 있어요? 개발비, 영업권, 산업재산권. 얘가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이었었죠. 근데 여기 원래는 만약에 얘가 임차 권리금 나오면 임차 권리금은 무형자산이에요. 권리금이라는 영업권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임차보증금하고 항상 같이 세트로 다니는 거 하나 있죠.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돈 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 보증금은 뭐예요? 얘는 부채죠. 나중에 그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되돌려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채예요. 여기 다 임차 임대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세 가지 묶어서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랬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는 다음은 항공상사의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이겠지 뭐 아닌가? 2021년도 결산 시 계산될 감가상각비 계산해 보래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취득은 2021년 1월 1일에 100만원 주고 했대요.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가 있네요. 그 다음에 감가상 정액법으로는 시험 문제 보니까 정일법 거의 안 나오죠. 그래도 대부분 정액법을 계산하는데 월화상각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여기 취득 원가에서 뭐는 빼줘야 돼요? 잔존가치 10만원을 빼주면 계산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90만원? 자, 요 용어 90만원을 뭐라고 불러요? 이 부르는 용어 제가 써드렸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대상 금액이라는 용어 나오게 되면 그 용어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회계 배우면서 지금 용어들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용어를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내용 뉴스는 몇 년이래요? 5년. 그럼 90만원을 5년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나누기 5년 이렇게 해주면 1년 동안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계산돼요? 18만원이 감가상각비다. 근데 2021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100만원에서 여기 이쪽에다 밑에다 쓸까요? 여기다 써야 되나? 자, 100만원에서 지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차별 대변에 쓰게 되겠죠? 그래서 18만원 이렇게 쓰게 되면 장부가액 나오죠? 장부가액은 얼마입니까? 82만원? 자, 이렇게 장부가액까지 계산을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감가상각비 물어봤죠? 감가상각비 답은 1번. 장부가액을 물어보면 82만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면 돼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다음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을 찾으래요. 1월 1일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지금 55만원이 있대요. 그럼 이건 일단 거래되고 회계 처리를 갖다가 5월 13일 거 갖고 해야 되겠죠. 5월 13일 날 매출 채권 10만원 회수 불능되어 대손 처리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10만원을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다면 차변에다가는 대손 충당금 있는 거 먼저 사용하셔야 되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얼마 사용한다? 5만원 이렇게 사용하고 외상 매출금은 얼마를 못 받게 됐어요? 10만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10만원을 못 받게 됐고, 자, 그러면 우리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된 돈 모자르죠? 모자른 뭐 처리해 줘야 되죠? 대손 상각비 5만원 이렇게 해줘야 되죠. 문제에서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이라는데 여기 현금이 이거 틀릴 일 거의 없겠죠? 그러려 봐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다음은 항공상사 회계팀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래요. 가에 들어갈 비용 계정이 뭐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저기 과장님이 이래리 지난주 거래처 김 과장의 결혼 어떤지. 근데 이 문제 가만히 보니까 많이 나오죠. FAT 2급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계정들을 많이 물어봐요. 회계 1급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축의금 전달했으니 계정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이건 접대비 써야겠구나. 금방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까요? 항공상사는 4월 1일 업무용 보험료 나갔잖아 또. 그죠? 그럼 이거 이제 문제만 봐도 전액 비용 처리했다는 게 중요하죠. 자산처리법인지 비용처리법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틀로 봤을 때요. FAT 2급에서는 대부분 FAT 2급에서는 다 비용 처리를 해요. 왜? 초급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려진 보험료로 그냥 처리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12만 원이면 한 달에 만원꼴이잖아요. 그럼 올해는 몇 개월이에요? 4월 달부터 하면은 4월부터 12월까지 손가락으로 세볼래요? 거꾸로 1월부터 3월을 뺄래요? 어차피 올해는 9개월이죠. 올해 보험료는 얼마만 있어야 돼요? 올해 보험료는 9만원만 있어야 되고
내년 보험료는 3만 원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알겠죠? 그럼 내년 거 돈 먼저 낸 거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럼 답은 뭐가 돼요? 그럼 요 3번이 답이 되겠구나. 금방 알 수 있겠죠? 얘는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결산 시 손익 계정으로 대체되는 계정값이 뭐예요? 손익으로 대체된다는 것은 비용 계정 얘기하는 거죠. 비용이나 수익 계정. 자, 선수 수익은 무슨 계정이에요? 수익 계정이에요? 부채. 이거 구분 계정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실. 손익 계정이 대체된다는 것은 수익이나 비용 계정이 손익 계정이 대체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비용이나 수익 계정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겁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떤 거예요? 기부금. 이 하나밖에 없죠? 미수 수익은 부채. 그러면 우리 손익의 이연과 예상에서 배웠던 계정 하나씩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선급 비용은 무슨 계정이에요? 선급 비용. 이거는 자산 계정이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나왔던 선수 수익은요, 부채 계정. 그 다음에 손익의 예상인 경우 미수 수익은 무슨 계정이에요? 그렇지, 자산.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요, 부채. 앞에 이 끝에 수익 비용 써있다고 해서 수익 비용 계정 고르라고 이 문제 낸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이거 구분할지 모르면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앞에 게 주인 계정이라는 거 얘기해드렸었죠? 구분 요거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10분 문제로 넘어갑니다. 회사가 사용 중이라면 유형자산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장치가 나왔어요.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처분할 경우, 자, 장부 금액 어떤 건지 아까도 했었죠. 취득원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70만원이었다 가정. 여러분 답은 금방 나오겠지만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30만원이죠. 근데 문제에서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처분한다 그러니까 얘를 20만원에 처분했다고 가정하면 무엇이 발생하겠어요? 처분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그랬었죠. 지금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겨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겨요? 처분 손실이 생기죠. 그럼 수익 발생하겠어요? 자산이 증가하겠어요? 비용이 발생하겠어요? 예, 얘가 발생하겠네요. 그리고 부채가 감소해요? 그런 일 없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3번. 이것도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1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비유동자산, 이것도 계정을 알아야 구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논의 계정들 암기하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시험 출제 대부분의 문제가 계정 물어보는 문제들이에요. 그것도 어디 얘기죠? 대부분은 우리 재무상태표의 계정들을 물어본단 말이죠. 자, 비유동자산에 또 여러분 답만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여기다 비유동자산 한번 써놓고요. 비동자산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었어요? 네 가지 있었죠? 네 가지. 첫 번째 투자자산, 두 번째는요 유형자산, 세 번째는 무형자산, 마지막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자, 그럼 여기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거 구분하라 그랬었는데 여기 지금 매출채권은 어디에 해당돼요? 매출채권은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중에서 매출채권에 해당되는 거 세 번째 거였었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항이 없죠. 단기대여금은 얘도 당좌자산의 단기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비품은요. 비품은 여기 유형자산에 해당되고, 상품은 유형자산의 재고자산에 해당되니까 얘도 해당되는 사항 없죠. 장기차입금은 얘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죠. 그러니까 얘는 자산 물어봤잖아요. 얘도 해당되는 사항 없죠. 차량운반구는요. 얘는 유형자산이니까 그럼 여기 해당되는 것은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두 가지
요것만 물어본 게 여기 해당되는 답이 되겠네요. 그죠? 합쳐서 금액은 얼마? 2,5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것도 계정을 암기하고 있으면 너무 쉽게 풀릴 문제인데, 자, 여러분이 암기할 때도 지금 여러분뿐만이 아니야. 지금 좀 저녁에 수업하시는 분들 지금 회계 2급 배우고 계시거든요. 뭐 때문에 지금 괴롭겠어요? 회계 2급 배우고 있으니 지금 제가 뭘 가르치겠어요? 자산 계정 외우라고 하겠죠? 부채 계정. 지금 앞에 부분 나가고 있어요. 어저께 회계 순환 과정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죠. 재무상태표 계정 다 암기하셨나요? 그랬더니 아니 아직 글쎄 뭐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 질문 한번 던지고 나면 사람들이 시선이 다 컴퓨터만 보고 있어. 문대리 깔아. 직장 다니시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예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얘기 있죠. 배울 때 시간 잘 투자하셔가지고 한 번에 다 끝내놓고 취업들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까요? 12번 문제는 다음 지출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근데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그럼 얘는 뭘로 기록하셔야지 돼요? 그쵸? 자, 봐요. 자본적 지출인 얘는 엘리베이터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건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건물이라고 안 쓰고 얘를 뭘 썼다는 얘기예요?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으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지난번에 일단 요 상황만 보더라도 건물은 자산인데 자산을 기록하지 않았으니 자산은 과대 계상이 됐을까요? 과소 계상이 됐을까요? 써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자산은 과소 계상이 됐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사실상 우린 요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 거 줄줄이 다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죠. 5개를.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산 계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 계정하고, 그 다음에 자본 계정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계정하고, 얘네들은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하고 반비례로 움직이는 계정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비용 계정. 그죠? 그럼 여기 자산이 과소계상됐다면 이익도 과소계상될 거고 자본도 과소계상될 거고 법인세 비용도 과소계상되죠. 비용 계정은 어때요? 반비례니까 이는 과대계상되겠죠. 그럼 요거 이렇게만 하는 계정만 딱 알게 되면 여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계정들 흐름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자산은 과소계상돼요, 과대계상돼요? 과소계상되니까 얘 틀렸죠. 그 다음에 비용은요, 과대니까 과소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여기 이익은요, 이익은 요거에 대한 해당되는 거니까 과소계상. 얘가 맞죠. 그러면 일단 답은 얘가 답이 된다.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 계정이에요. 그죠? 자산 계정이 과대계상된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의 판관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이제 이 문제 보기 하나 보면서 계정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연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론 공부하시면서 이게 FAT 2급이라고 해서 FAT 2급에만 해당되나요? 얘가 지금? 아니죠. 여러분은 문제 풀 때 특히 기출 문제들은 급수 상관없이 여러분이 계속 복습하고 보고 등한시할 것들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분 아직 배우신 기간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단축해서 집중해서 배우시려고 하면 하나도 놓치지 말고 계속 보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자, 업무상 출장 중에 지출한 식대 계정 뭐라고 써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쓴다? 출장 가서 쓰는 것은 접대비를 제외하고서는 여비, 교통비라고 쓰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원 수강료 내줬대요.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얘는 교육 훈련비라고 쓰면 되고요. 혹은 여기 복리후생비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직원을 위해서 지원해준데
어떤 게 더 어울리겠습니까? 직무 능력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기 교육 훈련비가 맞을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업무와는 상관없는데 그 사람의 개인 직원의 개인의 자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때는 복리수행비가 더 적당하겠죠.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계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목적에 따라서 그 계정들이 바뀌는 걸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보시게 되면 단골 거래처. 이거는 접대비.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기부금. 그대로 기부금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판관비 아닌 거 어떤 건가요? 여기 기부금 공부하면서 여러분 몇 번 나왔어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몇 번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정말 많이 다르던가요? 그리고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이 회사에서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거의 똑같이 쓰이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해결할 줄 아신다면 회사 가셔서도 실무 업무 그대로 다 보실 수 있어요. 면접 볼 때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할 수 있다고 꼭 대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예요. 14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매출원가 계산하래요. 자, 그럼 매출원가 우리 또 이렇게 써야 되죠. 제가 복습하는 차원이니까 그냥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상품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하고 또 하나 목적이 있었죠. 왜 매출원가를 계산해야지 돼요? 우리는 상품을 팔 때 우리 총액법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거기 상품 매출 이익하고 매출원가가 한꺼번에 기록되잖아요. 1년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원가하고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원가하고 이익을 계산해 줘야 된다 그랬었어요. 이하고 뭐가 세트라 그랬었냐면 매출액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산할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지금 이것까지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매출 총이익.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급수가 올라가면은요 똑같이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여기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출 원가를 계산해서 영업이익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아까 그 비용들 있죠. 판관비하고 영업의 비용 다 포함시켜 놓고서는 급수가 올라가면 여러 문제가 한 문제로 짬뽕이 돼요. 그게 급수가 이제 올라가는 거이기도 하고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은 여기다가 1,000만원 써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상품 총 매입이라고 됐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매입 환출이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빼줘야 되죠. 그러면 단기 상품 단기 매입은 500에서 200 빼니까 300만 기록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래요? 800.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겠어요? 500이 답이 되겠다. 회계 2급이라서 연결을 안 시키고 요것만 딸랑딸랑 하나씩 물어보죠. 근데 이제 급수가 올라갈수록 문제가 다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보기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도 많죠. 여러분이 회계 1급 딸 때도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뭐 남들 다 똑같지, 그죠? 그러니까 이 기초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잘 습득을 해 놓으셔야지 얘가 결합이 됐을 때 하나라도 놓치면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잘 이렇게 학습을 해 놓으셔야 된답니다. 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가 건물을 매각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이거 제가 우리 몇 번 연습했어요. 이게 시험 문제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 문제 1번부터 15번까지 지금 여러분 개인마다 따로따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내가 몇 문제 정도를 바로 맞힐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46회 이론 문제에 대한 그 기출문제, 이론 문제 천천히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이어서 실기 또 한번 다시 쭉 같이 연습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